이항영 위원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한 8월쯤 돼서 잭슨홀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베네키가 조금은 더 이르게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입을 뗐습니다. 네. 3차 양적 완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가능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인데요. 일단 네. 연방 FRB 의장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앞서 우리 뉴스에서도 자세히 전화 연결이 나왔던 걸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저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돈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돈의 가치는 이제 쓰레기의 수준에 불과하다 얘기하니까요. 당연히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원유라든가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예술 골동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사는 게 낫지. 지금 미국의 현찰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잘못된 길일 것이다라고 아주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요, 실업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실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번에도 1,400만 명이라는 미국의 실업자 때문에 버냉키가 구역책을 낸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거가 효과적으로 안 될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연방은행 존재 중에 하나죠. 댈러스 쪽에요. 피셔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반대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유동성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데 유동성을 계속 풀어봤자 실업률이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데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낙 옵션 많기 때문에 정신없는 날이가 되겠지만은요.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그 밖에 가치, 즉 원화 가치가 추가적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희망보다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희망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시장이라도 좀 제대로 좀 가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드네요. 물론 이제 조건형으로 붙은 거지만 돈이 풀린다는 건 물론 이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이 한다라는 거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잠시 후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종가상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좀 뒤에 여쭤보겠고요. 이 이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물론 거의 이견이 없었으니까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된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오늘 장중에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좀 나옵니다. 요거 분석하고 이 이후는 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그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옵션 만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금까지도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다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이슈가 될 건지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지만은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이죠. 물론 OCI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알고는 나왔지만 이제부터죠.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계속했던 문제는 실업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제가 뉴스로 봤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실업률은 심각합니다. 중국은요, 긴축 정책의 강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예상대로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이태리가 정말 심각해지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단연코 우리나라는요, 저는 7, 8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한미 FTA가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요, 주식시장에도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썸머랠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밑바탕에는 한미 FTA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도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잠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나 금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유나 아니면 고려아연 같은 유가나 금값에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좀 위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위쪽으로 기대해보고 같이 좀 매수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냉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요, 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 바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얼마 전인가 한 달 전쯤 5,000달러 얘기도 했지만 온수당 오늘 블룸버그에서 2,000달러 가시적인 거에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고려연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상한가 거의 뭐 초강세 들어가는 뭐 도시광산 테마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 관련 주식은 뭐 많이 그 부정할 건 아니지만요. LS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 내에서 찾아야 되면 LS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국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워낙 많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금이 정말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금을 광산을 직접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뉴몬 마이닝 같은 회사가 뭐 세계 최대 금광산 회사인데요. 그런 주식들도 한번 해외 주식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요즘 길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요. 사실 그 더 쉬운 방법은 더 안전하고 더 쉬운 방법은요. 저는 금이라는 주식, 금은 재테크 하나를 갖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금 관련된 서는 직접 그 금 통장을 우리나라 몇 군데 은행에선 직접 개설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금 통장을 갖고 저축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베스트 초이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유가는요, 유가 때문에 뭐 GS다 뭐 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SOE 같은 거 뭐 차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갖고 이거를 이해하면 정의전 답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은요, 5천억이란 돈을 회사 측 얘기도로는 날렸습니다. 손해를 봤죠? 2분기 동안 뭐 기름값이나 하고. 그리고 또 3, 4천억은 과징금을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들 회사 측의 주장으로는 8천억이란 돈이 날라갔습니다. 2분기에. 3분기에는 그 부분이 정상화됐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우리나라도 여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 일본 좀 전력난 심각해진다는 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경유, 즉 디젤에 대한 수급이 워낙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진정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GS를 비롯한 정유 관련주는 좀 매수 의견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시가 하나 뜬 게 있어서요. 금호석유화학 그 실적 나와서 이거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과 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공시가 나와서요. 네네. 조금 전에 금호석유화학 지난 2분기 영업이익 2,755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한 해 전보다 92% 늘었고요. 1분기에 비해서 한 3.8% 줄었습니다. 2,755억 원 발표됐고요. 컨센서스를 제가 미리 이제 조사한 게 있었는데 2,686억 원이었고 약간 조금 한 100억 원 정도 모자라거나 눈높이에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은 낮은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또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2,754억 원 정도 발표된 것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는 2,686억 원이었고 이게 눈높이는 맞춘 거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 막판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지금도 프로그램 매물 한 7천억 가까이 나와 있는데 파생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래도 종가상으로 컨버전 물량이 더 출회될 가능성도 또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사실 보면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프로그램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를 여태까지 전 경험상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항상 그 뜻밖의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이, 5, 6년째 계속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패를 갖고 있죠. 차익 경영에도 수익이 났을 텐데요. 일정 부분 목표한 수익이 났을 텐데, 한 차이까지 나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또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요. 지금 어제 대비 3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물을 하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욕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법은 다양한 계산법을 갖고 하는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특히 마지막 1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투기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요. 종가에 동시효과 들어가서 혹시 급등한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사는 방법 투기적인 부분 해당됩니다. 반대로요. 또 호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면요. 다시 좀 일부 사봤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요. 철저하게 투기적인 성향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급등해서 마감될 수 있고요. 급락해서 마감될 수 있다 보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속상해서 술 마실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